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하라고 합니다. 저 LH공사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좀 스페셜한 내용을 가지고 소식을 전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사실 작년 5월에 이제 첫 발표를 했는 LH 신축 매입 약정 공사비 연동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5월에는 업계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 10월에 이거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설명회를 지나고 나니까 그날 하루에만 제가 거의 7분에서 8통화 정도를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조금 잘 안 되는 사업장들을 이거로 풀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거는 감정평가 방식인데 공사비 연동형으로 했을 때 예전에 간평형처럼 결국 빌라 정도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사례로서도 계속 650세대, 심지어 1차 통과된 것 중에서는 1900세대도 제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규모 단지도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금액도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충분히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다른 점은, 감정평가용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주변의 시세를 가지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시세가 얼마다 그러면은 3억이다 그럼 내가 2억 8천 혹은 운 좋으면 3억 1천까지 사줄게,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요즘에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공사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PF가 안 되고 공급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작년 8월에 발표하면서 토지야 가공할 수 없으니까 원가 그대로 우리가 간평을 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 품셈을 적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시세보다 높더라도 사줄게 라는 취지로 이제 이 제도가 나왔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LH 매입 약정 사업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H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매입 공고를 업로드합니다. 그 매입 공고문을 본 민간 사업 시행자는 LH에게 매도 신청을 하게 되고, LH는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 후에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탁감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 절차로 LH는 매입 약정 대상 주택 선정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심의 결과를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민간 사업 시행자는 통보를 받은 후에 설계 도면 작업을 진행해서 LH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가설계 정도가 아니라 일정 비용을 좀 지불해야 퀄리티가 나오는 수준으로 되어 LH랑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설계 도면 협의 진행한 다음에 LH에서는 1차 감정평가 및 매입 약정 대상주택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 받고 토지 소유권을 민간사업 시행자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까지 득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LH에서는 매입 약정 체결을 민간사업 시행자랑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 약정 체결 후에 1, 2단계 품질 점검을 거쳐서 골조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LH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매입 약정금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 수치는 매입 대금의 약 50%,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60%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3단계 품질 점검을 거쳐 마지막 사용 검사 승인 시점에 LH에서는 4단계 품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LH에서는 2차 감정평가액을 확정을 해서 매매대금을 확정 짓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입대금의 약 30% 수준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5단계 품질 점검 완료하고 모든 잔금을 민간 사업 시행자는 수령을 하게 되고, 최초 입주 지원까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매입 약정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설명 이제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탁감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가 있는데, 혹시 탁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탁상 감정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상 위에서 감정평가 업체 분들께서 내부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이 토지는 얼마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탁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장을 판별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이 연락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게 새로 나온 제도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했냐가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트라이를 하고 접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KB 신탁이나 금융권 세 군데랑 저희가 이제 LH 걸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MOU를 체결을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대부분 이 접수를 할 때 저희가 평소에는 사업 개요 정도만 이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사무소에서 그래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게라고 많이 되는데 이 LH 접수는 설계 도면의 양이 거의 뭐 단면도, 대지, 횡종 단면도, 평면도, 주차 동선도, 배치도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분들도 거의 한 10 영업일 정도는 필요한 수준이라서 금액을 안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렴한 데는 뭐 1,000만 원 정도 받으신 데도 있었고 비싸게 받으신 데는 뭐 4천만 원까지도 있었는데 평소에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생기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1차 평가를 받고 나면 이제 모 금융기관에서는 에쿼티 투자를 조금 해주겠다라는 저희가 이제 펀드도 조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혹은 이제 또 증권사 중에서는 2차 평가까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에쿼티의 80%를 빌려줄 테니까 사업이익의 50%만 줘라 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일을 많이 하는 이 업계 기관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고 아 이렇게 도와주는 상품들이 있구나 또 이 사업에 한해서는 또 더 공격적으로 하는 시공사들이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변별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까 그 2단계 품질 점검이 끝나고 골조공사 이후에 저희가 매입 약점금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단계는 공정률로 치면은 한 60% 정도인데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거는 이거 진행을 하는데 그 토지를 평가를 내가 미리 받아도 돼요? 라는 질문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LH한테 질의응답을 했을 때는 상관없다. 너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간평사가 그걸 이제 안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사례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민간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4월 중순 말에 이제 경기 북부, 남부, 인천, 서울 각 지사별로 첫 사례가 나온다라고는 듣고 있는데 시행자가 여기에서 이익을 많이 좀 거둘 수 있을지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유의미하게 이익을 할 수 있을지 혹은 LH가 결국에 또 마지막 순간에 또 어떻게든 간에 조정을 해서 이제 공급만 늘리고 시행사는 또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LH의 그런 이제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LH 재직 시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제가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정확하게 뭐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문서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매입 약정 체결이 되고 뭐 큰 틀에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업무 처리에 있어서 뭐 규정이라던가 문서에 근거해서 업무 처리를 집행하여야 공정성 논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또 이런 비슷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민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또 리스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LH가 제안한 틀에서 크게 민간 사업자가 다시 또 당하거나 뭐 이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랑 얘기를 해보면 LH도 Q&A도 하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했으면 이제는 좀 민간에서는 믿어줘야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하튼간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관들이 그렇죠. 사실 그냥 민간 시행사라기보다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시공사 같이 기관급이 움직일 때는 이제 판별되지 않은 리스크는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그런 불협화음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서 많이 받은 질문이긴 한데요.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자기가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LH에서 전액 인정을 못 받으면은 뭐 이런 설계 변경이 진행되거나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해서 뭐 늘어나는 금융 비용들 이런 것까지 사실은 좀 다 커버를 쳐야 되는데
공사비에서 만약에 그런 로스가 난다고 했을 때 이 LH 사업 이익률이 사실 총 사업비 대비 뭐 5에서 7% 수준인데 그 마진율이 박한데 여기서 공사비 못 받으면은 이게 좀 까지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제일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현재 사업장 몇 군데 이렇게 좀 자문도 해주시고 컨설팅 해주신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LH의 그런 Q&A나 궁금에 좀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5월부터 쭉 봤을 때를 보면 사실 뭐 작년 7월까지는 공고문에 주변 시세 대비 120% 이상 비쌀 경우에는 매입가가 다시금 심의를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9월, 10월쯤에는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5월 달에는 없었던 뭐 이자를 보전해 준다라든지 갖가지 유인책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액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작년 말부터는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앞으로는 LH에서 도급하는 정도의 수준을 상한으로 씌울 수 있다라는 이제 문구가 추가는 됐어요. 그러면은 뭐 당장의 하반기부터는 그런 게 예정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캡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제 이만큼 LH는 이러한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퍼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었고, 그리고 공고문에는 표준 품셈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표준 품셈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이윤이 있으면은 이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게 이 정도면은 적정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자재를 공급을 해야지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표준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재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좀 더 낮은 경우들이 많고, 노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세 개를 또 썩는 그런 건설업체는 당연히 이 세 개가 또 어느 정도 저렴해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표준 품셈보다는 당연히 더 저렴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로서 저희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공이나 설계가 너무 미흡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이 경영학과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표준 품셈이라는 개념은 이제 약간 기술직, 공대의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규모의 건설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네, 내가 나라 장터에서 나라 거 받을 때 표준 품셈인 기준인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때 저희가 이제 건설사를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남았을 때는 35%까지도 남았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민간 발주는 어떠냐,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같은 뭐 건설사나 이런 데서 발주를 받는 것들은 이익률이 뭐 2% 3%예요. 그러다가 뭐 그냥 뭐 유통사라든지 뭐 영화관 이런 엔터사들한테 또 원청으로 발주를 받으면 이때는 한 10% 정도가 되겠죠. 그 어디에도 30%의 마진을 챙긴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께 단순히 최저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전 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조달청 기준이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제 좀 더 유의미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토지 감평가 대비 조금 낮은 토지를 제가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기타 공사비 항목이 네네. 무엇이 있는지랑 재경비율 5.4%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 비용, 소방 성능 설계, 집안 조사, 교통 영향 평가, 지하 안전성 평가, 보존 등기비, 분담금, 재산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개발업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개발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들을 다 사업 초기부터 좀 다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마찬가지로 인지를 하면서 자료를 잘 모아야 되고, 취득세 감면주택은 근데 아까 그 비율이 5.2%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 취득세 감면 자료 제출을 하고 감면받지 못한 경우만 5.4%가 지급이 되고, 이 역시 증빙 서류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손실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비로 그냥 저희가 페어하게 손실은 안 보겠지만 매입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실시설계 단계 진행 과정 중에서 사업을 뭐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설계비의 손실은 당연히 이제 또 시행사 부담,
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 토지는 또 나대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비는 그냥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위에 뭐 만약에 건물이 많으면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의 이윤 자체는 건설 공사 비용에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조달청 원가 계산 간접비 이제 그런 비율을 적용을 해서 공사 규모별로 이율을 반영을 해서 내역은 작성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공사 금액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조정률 구간도 변경이 되나요? 공사 금액의 조정률 구간은 변동되지 않고 당초 계약된 구간으로 조금 진행된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국토부가 8월에 발표를 해서 LH가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처럼 LH는 100% 국토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민간으로 따지면은 국토교통부의 자회사라고 보시면은 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안 듣게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LH가 좀 준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혹시 말을 안 들은 사례들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거의 없었을까요? 사실은 거의 저는 기억은 없고요. 네, 안 그래도 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명령을 하고 금감원에서 조금 이제 부딪혔던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던 게 기억이 좀 나는데, 좀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계속해서 근데 또 공급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결국 국토부는 또 정부니까 이게 또 공급에 대한 정책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 막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거 공급이라는 거는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민생에 제일 영향을 크게 끼치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뭐 주택 가격이 양극화가 되면서 급상승해서 지방은 몰라도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을 계속 하겠다는 기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업체가 너무 힘든 건 맞으니까, 뭐 민간에서야 건설업체 돈 많이 벌었으니까 힘들 땐 또 힘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설업체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건설사가 이렇게 진짜 뭐 다 망하면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뉴딜 정책 자체가 이제 건설이랑 토목 쪽으로 늘 관금 물량을 높여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게 하는 게 이제 예전 뭐 방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건설이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뉴딜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정부에서도 뭐 공급도 공급이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이것도 뭐 옥죄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H가 또 워낙 베일에 쌓인 좀 조직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LH 출신인 분과 저도 사실 뭐 일을 하면서 많은 좀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촬영을 요청해 드렸는데, 이제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뭐 PF 시장도 어렵고 뭐 불경기에다가 건설 부동산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LH 약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이클은 또 늘 오기 마련이니까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